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공매도가 몰렸던 2차 전지 등 종목 주가가 크게 오르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조치의 배경과 영향,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했죠.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서 증시란 코스피와 코스닥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내년 6월 말까지 적용이 됩니다. 당장 오늘 시장부터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이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이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싸게 사서 이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요. 네.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예,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제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됐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었던 게 3년 전인데 그렇죠. 정부가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선 배경은 뭡니까?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 공매도가 시장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지만요. 이제 불공정 거래로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공정을 해소하고 나서 공매도를 허용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치가 그 내년 총선에서 네.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그 야당의 비판도 있다고요. 네,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포퓰리즘 카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뚜렷한 거시 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하는 것은 이 선거 전략적이 아니냐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표심 잡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제 법에 근거한 필요 조치고요. 이제 공매도가 네. 공매도 금지가 이 불법 공매도 대상만 해도 100여 종목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대상이 100종목에 네. 이른다고 말을 했군요. 그 정부가 이제 일단 내년 6월까지는 네.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하는 거고 네. 그 불공정 거래라는 걸 이제 해소한 다음에 네. 이제 재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네. 결국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개인과 기관 사이에 상환 기간이라던가 이제 담보 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공매도의 개인 투자자의 이제 상환 기간은 90일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어요 지금. 담보 비율 역시 개인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공매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죠 개인들이. 이를 조정하는 것을 또 고려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부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에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이제 처음으로 적발한 것을 계기로 이제 10여 개 글로벌 IB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그러니까 빌려서 네.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리지 않고 그냥 공매도만 했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에 네. 엄정하게 제재를 해서 이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번 조치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은 네. 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빨갛게 달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도 5.6% 넘게 올랐습니다. 네. 2,500선을 단숨에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이 특히 급등했는데요. 800선을 넘어서 지수가 7% 넘게 올랐는데 평소에 상당히 보기 힘든 일이죠, 이게. 이 코스닥 급등의 매매 호가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 5개월 만인데요. 특히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LNF, 포스코 퓨처엠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공매도를 못하게 하니까 주가들이
올랐다는 건 네. 그러니까 평소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들이 못 오르고 눌려 있었다는 겁니까? 역시 공매도가 금지되니까 빌려서 판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주 등의 이제 주식 수요가 몰리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쇼커버링 때문에 이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달 1일 기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 이제 두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은 각각 6.35%, 5.25%였는데요. 네. 이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각각 13번째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코스피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총 덩치가 큰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루 만에 22%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 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의 그 주가 고품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됐고요. 계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공매도 리스크가 해소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스피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었던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 두산퓨얼셀,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이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주가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은 대체로 공매도 네. 금지를 반기는 분위기긴 한데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사실 공매도가 시장에 부작용만 있고 뭐 쓸모가 없다면 시장에서 진작에 금지가 됐겠죠.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기업 가치가 부풀려졌을 경우에 이제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해서 이제 주가를 떨어뜨려서 진정한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체를 폭로한 뒤에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기관 투자자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 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시행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수 포지션은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런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 투기 수단뿐만 아니라 수익 내는 수단뿐만 아니라 위험 회피 수단으로 해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 때문에 공매도가 없어지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면서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진 환경이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단기간에는 수급이 개선될 수가 있으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 외국인 증시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관련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과 계열사 주식 2조 5천억 원 팔았다. 삼성 오너가에서 주식 대량 처분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다른 삼성과 일원들이 일제히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어머니죠.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재용 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 세 명이 대략적으로 2조 5천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네. 홍라이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은 이제 하나은행과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계약 체결일이 이제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종가 66,9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홍라이 전 관장은 약 1조 2천억 원, 네. 이부진 사장은 약 1,600억 원, 이서연 이사장은 약 5,400억 원을 주식을 팔아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세 사람이 처분할 지분 가치가 대략적으로 2조 원에 달하고요. 그 삼성전자와 삼성 SDS, 삼성생명 주식도 팝니다. 삼성물산 약 1,200억 원, 삼성 SDS 약 2천억 원, 삼성생명 약 1,600억 원을 팔아서 대략 5천억 원 가량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 지금 이 세 사람이 총 매각하는 주식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2조 정도 팔고 네, 나머지 맞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5천억 원 팔아서 네네. 2조 5천억 원이 된다는 설명인데 네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규모로 지분을 팔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지분 매각 시 삼성가가 밝힌 이유는 상속세 때문입니다. 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에 삼성 일가가 내야 될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유족들은 연부연납, 즉 나눠서 내는 제도를 활용해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뭐 삼성이라고 해도 12조 원을 한 번에 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 주식 매각과 담보대출 등을 동시에 진행해서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3년간 6조 원을 납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주식 매각,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게 중심이 된다고 하면 네, 이 삼성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그 홍라이 전 관장은 오너가 중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보유 주식 수가 약 9,800만 주로 1억 주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단 한 차례도 주식을 팔지 않은 이재용 회장과 주식 수가 비슷해졌고요. 네. 사실 홍라이 전 관장은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후에 가족 중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 상속 비율이 배우자 1.5, 자녀가 1이기 때문이죠. 네. 상속 후 홍라이 전 관장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왔습니다. 이제 홍라이 전 관장이 이재용 회장과 거의 주식수가 비슷하니까요. 이재용 회장이 1.64%니까 홍라이 전 관장의 지분율이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은 이번이 첫 매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지금껏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사 주식도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무보수 경영 중인 이재용 회장은 이제 신용대출과 배당 등을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분 매각에서 또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지금까지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 중에서 지금 매각하지 않은 기업은 삼성물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매물이 나왔어요. 그 이부진 사장이 이제 삼성물산 주식 120만 5천 주 가량을 이제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번 매각으로 약 1,200억 원을 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속 이후 3년 가까이 지났지만 네 사람 모두 전량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안 팔다가 결국 이부진 사장은 이제 상속세 부담에 삼성물산 지분까지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삼성물산 네. 주식을 삼성 일가가 마치 뭐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네. 가지고 있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 대상 우선순위에 올리지 않은 것은 이제 그룹에서의 역할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삼성그룹은 지배구조가 이재용 회장 등 오너 일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는 물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죠. 네. 네. 이제 그룹 장악을 위해서는 경영권 확보뿐만 아니라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도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장이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하면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분 매각 이후 이제 삼성물산 지분율은 6.23%에서 5.59%로 낮아지는데요. 네. 이에 따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6월 말 기준 33.63%에서 이제 33% 가량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지금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 주주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18.2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아직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당한 데다 백기사도 있어서 아직 그 지배력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부진 사장도 이제 삼성물산을 팔고 싶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모이면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분을 판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지금 삼성 일가 이외에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는 이제 KCC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네. 나머지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뭐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KCC는 약 9.17%를 보유 중인데 이 삼성의 백기사이자 우군으로 평가가 돼서 삼성가와 합치면 한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